그래서 대시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 혜자를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브랜드 가치예요. 그래서 더 빠르게 보다 소비자 선호에 부합하는 음식이나 상품을 제공함으로써 도어대시에서 제공하는 음식이나 상품에 대한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환비용 측면에서는 소비자들은 대시 패스만 가입만 하게 되면 음식 배달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품을 구매하는 편의성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기 때문에 쉽게 가입을 탈퇴하지 못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민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 번도 안 써본 분들은 있지만 한 번만 쓴 분은 없어요. 저도 그랬고, 그래서 그런 편의성으로부터 쉽게 이탈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좀 탈퇴에 따른 전환 비용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인 입장에서는 사업장을 확장하지 않고도 용이하게 추가 소득을 발생시킬 수 있는 매출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플랫폼은 존재하는데 플랫폼 간 경쟁 구도가 유지되기를 가장 바라는 게 상인일 거예요. 근데 소비자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패스 가입으로 더 큰 혜택과 낮은 배달 비용으로 다양한 쇼핑을 할 수 있는 대시 앱으로 몰리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결국 소비자가 늘어나는 쪽이 더 수수료율이 높더라도 입점을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상인의 입장에서 유리하고, 그리고 한번 입점하게 되면 시장의 지배적인 플랫폼을 통해서 좋은 비중이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이로부터 이탈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인은 플랫폼을 전환하는 데 따른 비용이 크기 때문에 쉽게 이탈하지 못해요.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배민, 쿠팡이츠 동시 배달이 가능한 음식점이 대다수라서 이제 미국이나 다른 시장에서 독점 계약이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쿠팡이츠에서 배민으로 배달을 하게 되면은 우리 플랫폼에서는 배달 안 해준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결국 플랫폼 간에서 소비자 쟁탈전이 벌어지게 될 것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음식점들이 선택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물론 한국처럼 독점 계약이 불가능하다면 음식점들의 전환 비용 문제는 좀 그보다는, 그러니까 독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라고 이제 가정했을 때보다는 좀 전환 비용 문제는 좀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배달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시에 소속되기 때문에 전환 비용이 있다면은 굉장히 강한 혜자의 근거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대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플렉서블 페이 모델이라고 하는 배달원의 선호를 반영하는 그런 정책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배달원들이 진입하기 용이한 환경을 만들어가지고 저숙련 배달 노동자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상황을 반영하고 그 다음에 동기부여하고 참여를 증가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좀 정책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플랫폼에서 협상력이 강화되는 한편 이제 저숙련 배달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일을 할 여건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부업으로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는 전환 비용이 높고 결국 배달 조건이 다소 불리해지더라도 이탈할 요인이 적게 됩니다. 그래서 대시 유통망 네트워크는 이런 이제 낮은 그러니까 배달원들이 진입하는데 낮은 진입 장벽을 통해 가지고 다소 충격이 있더라도 유연성을 갖춰가지고 견고한 그런 구조를 갖추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이런 플렉서블 페이 모델을 다른 경쟁사가 도입하기 어려운 이유를 이제 좀 제가 조사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참고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플렉서블 페이 모델을 이제 다른 경쟁사는 도입하기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견고한 혜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 효과예요. 그래서 소비자, 상인, 배달원이 각각 증가하면서 선순환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난다라는 게 혜자의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소비자, 입점 상인, 배달원이 증가할수록 각각의 효용이 더 크게 증가하는 선순환이 강화되고 있는데, 소비자가 증가하면 상인이나 배달원은 플랫폼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더 큰 매출, 더 큰 소득을 올릴 기회가 생겨요.
그래서 다양한 서비스가 이제 이 상인하고 배달원이 늘어남에 따라서 신속하게 제공될 그런 여건이 마련되잖아요. 그럼에 따라서 소비자들의 만족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크로스셀링 같은 경우에는 제 경쟁사인 우버이츠나 아니면 인스타카트가 모방할 수 없는 사업 구조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이제 카테고리가 확장되는 그런 구조의 플랫폼은 지금 도어대시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수요가 없었던 신규 소비자들이 앱에서 추천해주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보고 주문을 해보는 크로스셀링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다양한 경로로 들어오는 신규 고객 대상으로 용이하게 광고 효과를 높일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카테고리에 따라서 배달이 올리는 시간이 다르다는 점, 그다음에 신규 고객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내 그 상점을 방문해 볼 그런 가능성이 낮았던 고객들도 그러면은 여기에서 한번 구매를 해볼까 이런 그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다양한 카테고리 확장이 잘 이루어졌다는 그런 것 자체도 이제 네트워크 효과 측면에서 굉장히 유리함이 큰 그런 측면이면서, 우버이츠나 아니면 인스타카트가 모방할 수 없는, 이런 경쟁사가 모방할 수 없는 사업 구조를 갖추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음식료나 유통 브랜드하고 글로벌 브랜드하고 협업을 함으로써 미국 내 지배적 사업자의 우위를 충분히 노리고 있고,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지역적으로 다른 국가로 처음 진출할 때도 예를 들어서 말레이시아나 아니면은 남미의 어떤 국가에 진출한다고 하면은 처음에 그냥 맨땅에 헤딩을 하는 것보다 글로벌 브랜드들하고 협업을 통해서 이런 브랜드의 상품들, 그다음에 이런 브랜드의 그 프랜차이즈 상점들로부터 배달을 잘 해준다라는 그런 협업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신규 지역에 런칭할 때도 입점하는데 굉장히 유리한 점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글로벌 유통기업 입장에서도 이런 네트워크 효과가 발생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낮은 생산 비용 측면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AI 시대가 되면 굉장히 중요한 자산 중에 하나가 데이터잖아요. 그래서 이런 핵심 생산 자산에 대한 독점적 접근권으로서 이제 소비자 데이터 통계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점이 대시에 굉장히 강력한 그런 해자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양한 국가에서 이미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고, 어떤 행동경제 실험, 그러니까 어느 정도 비율을 가격을 올리게 되면은 얼마나 소비자가 줄어들고, 가격을 내리게 되면은 얼마나 소비자가 늘어난다, 이런 실험에 가까운 그런 소비자 데이터 통계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를 축적할수록 AI를 활용해가지고 경로 최적화나 아니면 소비자 수요 예측, 그 다음에 요율 조정 이런 걸 정교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에 대한 독점적인 접근권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다른 회사는 추구할 수 없는 운영상의 효율성을 달성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측면, 그 규모의 경제 측면입니다. 그래서 규모의 경제는 기본적으로는 고정비가 분산되는 효과잖아요. 그래서 플랫폼 운영이나 마케팅, 기술 개발 같은 고정비용 같은 경우에는 주문량과 무관함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문량이 늘어나면은 그 각각의 주문 건수에 대해서 고정비가 분산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문 데이터가 축적되면 축적될수록 AI를 활용해가지고 경로 최적화나 소비자 수요 예측 같은 게 더 정교해질 수가 있어가지고 운영 효율성이 향상됩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고정비 측면이고, 이제 일반적인 기업들은 경험할 수 없는 변동비 측면에서도 이런 규모의 경제가 발생한다라는 게 도어대시 굉장히 강력한 점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변동비도 지역 내 카테고리나 주문 빈도, 주문량 확대 이런 거에 따라서 매출이 증가하면서 줄어듭니다. 우선은 기사들의 배달 효율화예요. 주문이 증가하게 되면은 비슷한 경로의 주문을 묶어가지고 한 번에 여러 건을 배달하는 묶음 배달이 가능해지고, 배달 원당 처리 건수가 증가하게 돼요. 그래서 연료비나 시간당 비용이 절감되게 됩니다. 그리고 기사의 활용도도 개선돼요. 그래서 주문 증가로 그 작업이 좀 꾸준해지면은 이제 배달 기사들이 유휴 시간이 줄어들고
더 효율적으로 배달 기사들을 운용할 수가 있게 되면 임금 효율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배달이 늘어나게 되면은 플랫폼의 영향력이 강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유리한 조건으로 배달원과 수수료 협상을 할 수가 있게 되고, 그런 측면에서 변동비도 매출이 증가하면서 좀 줄어든다라는 점에서 이제 규모의 경제 효과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는 플랫폼이다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